예. 자, 오늘은 교재 269쪽에 정비사업의 시행,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예. 자, 우리가 전주에 정비사업의 기본 절차를 우리가 봤는데, 자, 그 기본 절차의 네 번째 단계예요. 시행 방식과 시행자에 관한 것을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69쪽에 보시면은, 자, 제1절이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라고 나가 있죠. 자, 봅시다. 자, 정비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느냐. 시행 방법. 자,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법이 5가지. 자, 첫째는 개인이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자, 사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수용 방식. 세 번째 방식은 환지 방식.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이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자,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라 하는 것은 헌집 주고 새 아파트 받는 방식이 흔히들 말하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를 섞어서는 혼용 방식, 이렇게 5가지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을 통해서 공급되는 내용은, 자, 이 방식으로 주택이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정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자, 재개발 사업에는 2가지 방식을 씁니다. 첫째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 쓰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공급 내용이 모든 건축물을, 자, 이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지 방식. 이렇게 2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자, 재건축 사업은 딱 하나밖에 못 씁니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자,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은 주택을 이 방식에 따라 공급할 수 있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리고 이거는 또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단 이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준주거지나 상업지역이나 재건축 사업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오피스텔 공급된다, 이 뜻이죠. 예. 재건축 사업은 환지 방식은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3가지 사업이 다 공통적인 방식이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다 쓰죠. 세 사업 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쓰는데, 다른 점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공급 내용이 세 사업 다 좀 다릅니다. 주관개선 사업은 주택, 부대, 복리시설, 재개발 사업은 건축물.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텔까지.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쓸 수 있고, 주관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은 환지 방식도 쓰는데 재건축은 환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1번에 주관경 개선 사업이라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주관경 개선 사업은 다음 각 호일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줄칩니다.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그게 줄치고. 자, 그리고 밑에 네 가지 방식이 있죠. 1번에 주광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정비 기반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종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용시설 새로 설치 확대는 시행자가 해줘요. 그런데 주택은 스스로 토종 소유자, 즉 개인이 주택을 보존하든지 아니면 정비 개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이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줄여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씁니다. 여러 가지로.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주광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일부를 수용한다 해놨죠. 수용하여 건설한 후 토종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종 소유자 또는 토종 소유자 외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이걸 줄여서 수용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주광경 개선 사업 시행자 한지로 공급하는 방법. 줄여서 한지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사업의 시행자 정비에 인가받은 다음 줄칩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 공부하는 방법. 이 줄여서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네 가지에다가 혼용하는 방식해서 5가지 쓴다 이렇게 하시고, 밑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에 인가받은 다음 줄칩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거나, 즉 관리처분 계획 방식 하나 쓰고, 한지로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밑줄 치시고 한지 방식 이렇게 2가지로 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재건축 사업이라 되어 있죠. 자, 재건축 사업은 자 정비에 인가받은 다음에 줄칩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 공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방식 하나밖에 못 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오피스텔 공급이 되는데, 자, 그 밑에 보충학습에 오피스텔 공급이라 되어 있죠. 자,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준주거지역 및 자, 상업지역에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할 때는 오피스텔 공급이 된다는 뜻이 돼요.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줄여 하시고, 자, 이제 옆에 가서 시행자, 정비사업의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거냐 이 뜻이에요. 시행자. 자,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자 시행자는 누가 될 거냐? 주광경 개선 사업은 자 주광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법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광경 개선 사업을 개인이 뭐 보전, 정비, 자 개량하는 방식으로 주광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시행을 하든지, 자,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 시행합니다. 그래서 개인보전 정비개량 방식으로 사업하는 주광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시행하든 토지주택공사 등이 지정 시행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공공주도를 했죠. 민간 주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공주도 사업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2번째,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이나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주광경 개선 사업은 시행을 시장 군수 등이 시행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지정 시행해도 됩니다. 지정 시행. 자, 그래서 토지
주택공사 등이나 아니면 공공출자법인. 자, 이런 공공출자법인이 지정시행을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공동시행도 해도 됩니다. 자, 첫째,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아니면 공공출자법인. 자, 이런 기관과 건설업자,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 이런 자와 공동시행해야 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공주도죠. 민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민간이 한 다음 주로 조합이 하는데 조합 시행은 안 보여요. 전부 다 공공주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하면 안 되고 차이점만 알면 됩니다. 개인보전 정비 개량 방식과 수용 한지 관리 처분 계획 방침이라는 주관경 개선 사업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수용 한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공동시행이 있죠. 얘는 공동시행이 없어요. 이런 차이점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271쪽에 정비사업의 시행자 1번 주관경 개선 사업이라 되어 있죠. 자, 거기에 1번 보시면은 21조 1항 1호에 따른 방법, 이 책에서는 스스로 방법이라고 해놨죠. 그게 개인보전 정비 개량 방식입니다. 거기 줄치시고,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은 줄칩니다.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경우까지만 줄치면 됩니다. 자, 공란공을 현재 토용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보전 정비 개량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은 결국 시장 군수가 하든지 아니면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다는 뜻이죠. 자, 이번에 거기에 23조 1항 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방법. 자, 여기는 수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을 말하죠. 예. 자, 그래서 그 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방법, 그게 밑줄 치시고 위에다 수용, 환지, 관리 처분이라고 쓰면 되죠. 이런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은 정비 계획을 위한 공란 공고를 현재 정비 예정구역의 자, 줄칩니다.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이상 동의와 세입자 갈로 떼놓으시고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 그가 줄쳤습니까? 그 다음에 시장 구성이 직접 시행하거나가 줄치고, 다음 각 호의 정한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데 박스 안에 1번 시장 구성이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자, 1번에 토주택공사 등 줄치고 2번은 일단 그냥 봅시다. 주관경 개선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 지자체, 토주택공사, 공공기관 이 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에 설립한 법인. 자, 이걸 줄여서 옆에다 써서요. 공공출자법인이다 뜻이에요. 무슨 출자법인? 공공출자법인. 자, 이런 공공출자법인을 지정 시행할 수 있고, 이번에 시장 구성이 위1에 해당하는 자, 줄칩니다. 위1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자, 그 1번의 끝에 건설업자 줄치고 2번의 끝에 등록사업자 줄치면 됩니다. 이런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 공동시행도 한다. 자,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개인보전 정비 개량 방식에는 공동시행이 없죠. 이 정도만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세하게 기억이 다 나쁘면 떨어집니다. 예, 100% 떨어집니다. 그 사람은. 예.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양을 외워야 된다는 뜻이 돼요. 그러려면은 이거는 외우다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예.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안 외워져요. 예. 나중에는 왜 안 하는 것조차 다 까먹죠. 예. 자, 그래가 나중에는 엉망이 돼쁘죠. 머릿속이. 예. 그럼 뭐합니까? 안 되겠다. 올해는 1차만 해야 되겠다. 야, 근데 1차도 되느냐? 또 1차도 안 되죠. 예. 왜? 1차 역시도 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며? 생각을 이해를 안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 포기한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뭐 하느냐? 학원에는 오긴 오는데 수업은 안 들고 멀리 댕겨요. 마로 놀러 댕깁니다. 놀러. 예. 그래가 한 세월 보내다가 시험 칠 때 되니까 또 급하죠. 시험은 치봐야 되겠는데 그 급한 데 와가 마지막 날 꽁꽁 찍어준단다. 그것만 열심히 하자. 찍어주는 분들 뭐합니까? 이해가 안 됐으니까. 노은지도 모르죠. 찍어줬는데. 예. 이해가 안 됐으면 찍어줬는데도 이거 논다 했는데도 몰라요. 노은지를.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공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 자, 그런 게 눈에 다 비어요. 예. 자, 271쪽에 세입자 등 동의생략은 3, 4일쯤에 가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토지등 소유자 세입자 동의 배제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3, 4에 가서 보면 돼요. 자, 2번 재개발 사업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재개발 사업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데, 자, 봅시다. 자,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시행자 정해지느냐. 첫째는 오래된 주거지역에 사는 재개발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토종 소유자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자, 오래된 주거지역 같으면은 낡은 단독주택들이 수백 호, 1000호, 2000호 정도 모여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조합은 토종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 토종 소유자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는 뭘 만든다?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든지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래된 상업지역 등에서도 재개발 사업 할 수 있죠. 자, 여기에는 토종 소유자 수사를 자, 일정 단위로 묶어서 해야 됩니다. 토종 소유자 수도 위에 주거지역 배수는 상대로 작고 또 여기는 토종 소유자 아닌 조합이나 다른 사업 시행자를 시행하게 되면은 여급 보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으로 묶어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공동 시행하게 되면은 자, 소유자들이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보상 문제가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박스 안에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옆에 씁니다. 오래된 주거지역이다. 1번은. 자, 1번은 오래된 주거지역이고 2번 옆에 씁니다. 오래된 상업지역 등이다 쓰면 돼요. 2번은 오래된 상업지역 등이다. 자, 그래서 썼어요. 그 1번에 보시면 조합이 시행하거나 그게 밑줄 치시고 조합이 단독 시행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그냥 봅시다. 조합은 가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갖춘 자, 신탁업자와 한국부동산원을 말하죠. 이 한국부동산원이 한국감정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줄칩니다.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그러면 오래된 주거지역은 조합이 단독 시행하든지 조합이 공동 시행한다는 뜻이죠. 예.
자, 그 다음 이번에 오래된 사업지역은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 20인 미만인 경우 줄치고, 자, 토종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밑줄 치시고, 토종 소유자가 단독 시행한다 이 뜻이고, 자, 토종 소유자 가반 동의받아 시장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이 제한 요건 갖춘 자와 그 다음 줄칩니다.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공동시행 줄치고. 자, 그러면 오래된 상업지역은 토종 소유자 20인 미만을 묶어서 그 토종 소유자가 직접 하든지 단독으로 아니면 공동시행해라 이 뜻이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공동 파트너인 뭐 시장 군수나 뭐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한국 부동산은 이런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에. 여러분 시험이 이런 거 물어볼 정도로 수준 낮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묻습니다. 예. 취지를 알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봅시다. 재건축 사업은 줄칩니다. 조합이 시행하거나, 즉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이 뜻이. 조합은 가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다음 줄칩니다. 공동 시행합니다. 그럼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단독 하든지 공동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 조합이 자 단독으로 시행하든지 공동으로 시행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조합 단독 공동, 뭐 오래된 상업지역은 토종 소유자 단독 공동, 자 재건축은 조합이 단독 공동 이렇게 간단하게 알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게 원칙적인 시행자고 그 밑에 4번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공공 시행자로 들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의 시행입니다. 그래서 5, 6월 달쯤에 할 거예요. 예, 지금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4쪽 가면은 사업의 대행자 지정 등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그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 공공시행도 있고, 뭐 시행자도 있고, 사업 대행자도 있고. 이거는 문제풀이 때 한번 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276조에 가시면 7번 계약방법과 시공자 선정, 공사비 검증 요청이라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 3, 4례가 3 합시다.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이제 거기 278조까지 들어가 있죠. 그거는 3, 4례가 사업합니다. 자, 279조에 가시면은 자, 우리가 시행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 설립 측면에 및 조합 설립 등이라 해가 있죠. 이 부분이 여러분 시험에 2문제 이상이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279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교재에 자 296쪽까지 돼 있어요. 296쪽에 보면은 제4절 사업 시행 계획이란 제목 앞까지가 이 조합에 관련된 내용이고 시험에서는 뭐 2문제 이상이 매년 나온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정비사업조합은 뜻은 이렇습니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자, 이 두 가지 사업을 자, 시행을 하기 위하여
자, 토지 등 소유자가 모인 단체를 우리가 정비사업조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용 소유자 모인 단체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왜 안 들어갑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앞에 공공주도 사업이랬지 조합 같은 민간에서는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는 관계없습니다. 조합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과 관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이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우리가 20인 미만 일대 이럴 때는 토용 소유자가 시행을 하죠. 시행하기 때문에 이때는 조합을 설립한다, 설립하지 않는다. 설립하지 않지요. 예, 토용 소유자 직접 사업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용 소유자가 모인 단체를 조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조합은 어떻게 설립하느냐? 첫째, 정비구역을 지정을 고시가 있어야 돼요. 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조합 설립.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자, 위원회부터 구성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조합의 예비 단계인데 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자, 정비사업은 준비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은 추진위원회 같은 구성 안 하죠? 자, 거기는 구성할 정도의 준비해야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 그거는 개발이 된 곳입니까? 미개발지입니까? 미개발지에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이랬죠. 거기에는 건물 같은 게 있다 없다. 그냥 토지에 미개발지 토지를 개발시키기 때문에 크게 준비할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비사업은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자, 정비사업은 한번 개발된 곳을 다시 개발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낡은 주택이나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택이나 건축물에 각종 권리관계 들어가 있죠. 그걸 전부 다 정빙 서류로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구성부터 해서 이 준비 업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구성하느냐? 위원장, 자, 위원 합쳐서 집행부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됩니다. 받고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해서 이 추진위원회에서 각종 사업을 위한 준비 업무를 합니다. 나중에 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뭐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여기에 조합에서 준비된 각종 서류를 들고 가야 되죠. 관할청에 가서 인가 받을 때 뭐 가방에 뭐 서류 뭐 한 뭉치 들고 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트럭채로 가. 트럭. 재개발 사업 같으면 트럭에 다 실어야 돼요. 한 트럭이 나옵니다. 서류가. 각종 권리관계 증명서 다 넣어야 돼요. 계획서 넣고 뭐 넣고 뭐. 그래가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준비할 일이 많다. 예. 자, 이렇게 준비 업무가 끝나면은 설립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 설립 동의.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암기해야 되고 시험에 자주 나오고 암기 풀린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려면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받고, 자,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야 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자, 재건축 사업은 동의요건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에 도로가 있고 낡은 아파트 단지가 있죠. 자, 단지 안에 받는 동의요건이 따로 있고 또 단지 밖에 인접지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단지 밖에 있는 이 부분을 동의받을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단지 안에는 자,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즉 세대 소유자를 말하죠. 과반수 동의받고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받고 그 다음에 면적 4분의 3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야 돼요. 단지 안은 지역에 들어갈 때는 단지 안은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받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야 돼요. 이런 동의요건을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암기 프린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재건축은 이렇게 봤는데, 자, 이와 같이 재건축을 할 때 단지 안에서만 할 수도 있고 단지 밖에 인접지가 붙어 있죠.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면 단지 안에 하는 재건축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지 밖에 것이 이렇게 포함이 된 이런 재건축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지 밖에 포함하는 게 좋을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돈을 못 번다. 여기에 단지 밖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최악의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데 투자해가 탁 들고 와요. 선생님 이거 좀 샀는데 하나 감정 좀 해주세요. 잘 샀다. 끝. 더 이상 말은 안 합니다. 잘 샀다. 사기 전에 물어보지. 어제도 저 부산에서 수업하는데 저녁에 그러다 수업 다 마쳤어요. 뭐 빨리 가야 되는데 날도 추운데 딱 그때 와가 붙들어요 사람을. 네 집은 어디고 하라 바로 옆이래. 예, 나는 지하철만 타도 1시간 늦게 타고 와야 되는데 꼭 그때 와가 붙들어가 하느냐. 이미 일을 저질러 놨어요. 예, 일을 다 저질러 놨어. 사진 물어보고 사면 될 낀데 묻기도 전에 지가 일 다 저질러 놔갖고 들고 와서 이거 어떻습니까? 빨리 저 가서 취소해라. 예. 자, 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항상 일 저지기 전에 미리 물어보세요. 예. 그것도 야심한 밤에 묻지 말고. 아니 쉬는 시간 그거 많은데 그때는 안 물어. 꼭 끝나거나 집에 급하게 가야 할 때 그때 딱 붙을래. 자, 어쨌든 이 동의요건 외워야 돼요. 예. 자, 이렇게 동의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창립총회 개최되고 나면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인가받고 이날부터 30일 내에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 조합이 법인으로서 성립이 됩니다. 자, 이런 절차로 만들어지는데, 자,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1번 조합 설립 의무 여부라고 되어 있죠. 279쪽 보시면, 시장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종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다만, 자, 25조 1항 2호에 따라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자, 토종 소유자 직접 재개발 사업 한다는 건 20인 미만이라는 뜻이죠. 이럴 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해야 되는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줄칩니다. 정비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원위사항의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한 토종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조합 설립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그가 줄쳤습니까? 국토교통위원회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줄칩니다. 시장 군수 등의 성인. 자, 성인을 받아야 한다. 줄쳤어요.
자, 이렇게 이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준비 업무를 합니다. 자, 그 밑에 2번에 추진위원회 동의자 조합설립 동의간주는 5, 6월달 중 보시고 3번에 공공지원을 시행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해 보시면 줄칩니다.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대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이 준비 업무를 공공지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 토지, 주택공사 같은 데서 대신 이 업무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자, 이 구성한다, 구성하지 않는다? 구성하지 않습니다. 자, 공공지원을 토지주택공사에서 해줄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어디에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하는데, 자, 여기에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자, 갑이 여기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른역에서, 병원역에서, 정원역에서, 자, 이렇게 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경쟁이 과열이 돼버리죠. 경쟁이 과열이 되면은 결국은 가반수 동의받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추진한 사람 가반수 동의도 안 오고 경쟁만 과열되면은 사업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할시장군수가 너가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말아 합니다. 말을 구성하지 말고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준비 업무를 대신하도록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이럴 때는 구성한다, 구성하지 않는다? 구성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서 추진위원회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박스에 1, 2, 3, 4, 5 칼로 묶고 옆에 씁니다. 준비 업무라 쓰시면 돼요. 준비 업무.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박스 안에 1, 2, 3, 4, 5가 있죠. 그 박스 칼로 묶고 옆에 무슨 업무? 준비 업무다 있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는 것은 자문회사입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는 것이. 자,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서류를 상당히 많이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토종 소유자가 전문적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이 업체를 선정해서 여기에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설계자 선정 변경이 되고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기 위한 각종 준비 업무를 자 합니다. 이걸 전체를 한마디로 무슨 업무다? 준비 업무를 한다 이 뜻이에요. 이번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은 뭐 3, 4줄 보시면 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1번의 개최 시기 줄칩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설립과 신청 전에 조합 설립 위한 창립총회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았죠. 그리고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때 뭐 창립총회 개최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후에 창립총회에 관한 내용들 양갈로 2, 3, 4, 5. 자, 그 다음 페이지 5번까지 돼가 있죠. 다 5, 6월달 이후에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토종 소유자 비용부담 수반 업무 등에 대한 동의도 5, 6월달 이후에. 6번에 추진위원회 조직과 운영이라 되어 있죠. 그것도 5, 6월달 이후에 보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지금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에 조합 설립 인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준비 업무를 하게 되면 마무리하면은 이제 설립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동의를 받아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동의 요건 보시면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자, 갈로 떼어놓으시고 조합을 설립하려면 줄칩니다.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고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구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줄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 요건은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75% 이상 동의받아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1990년대 처음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때는 80% 동의 이상 받으면 재개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지금은 몇 프로다? 75%.
이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때 90년대는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에 가보면 자 이렇게 기존 도로 요것만 딱 나가 다 뜯었어. 여기 한 집만 딱 있어요. 여기 다 뜯어붙죠. 딱 한 집만 딱 나가.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기 일부러 가요. 나는 또 이런 데 가면 그냥 내 눈에 밟히니까 뭐 좀 구제를 해줘야 되겠죠. 예, 가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다 뜯었는데 왜 당신만 혼자 있는 거야? 아, 알밖에 안 나요. 나는 저가 주는 돈 가가지고는 도저히 뭐 안 된다. 더 받아야 되겠다. 이래 버티면 더 줍니까? 아, 더 주지 이런. 안 그런데요. 법이 안 그렇습니다. 자, 잘못하면 수용당하면은 예, 재산 다 뺏깁니다. 수용당하면 수용되는 금액을 자기들이 공탁 끌어놔갖고 이 사람 때문에 사업을 못했죠. 손해배상 들어옵니다. 사업 못한 손해배상 물려줘야 되죠. 한 푼도 못 챙기고 거지돼 나갑니다 이거. 그래 이야기해주면 어떤 사람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말대로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 되죠. 예. 그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은 거지대가 있어요. 예. 옛날에는 재개발 사업은 반대자 알밖에 안 됩니다. 수용 다 해버립니다. 강제 수용해버리고 질질 끌어부으면 손해배상까지 들어와 버려요. 예. 자, 그 밑에 이제 재건축 사업의 동의요건 보시죠. 주택단지 안이라고 되어 있죠.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갈라떼럼씨고 조합을 설립할 때는 줄칩니다.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까지 줄치고 갈라떼럼씨고 또 줄칩니다. 별 구분 소유자 가반수 동의 또 갈라떼럼씨고 줄칩니다. 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3의 3 이상 토지면적 3의 3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향무수 인가받아야 된다. 줄쳤어요. 그 다음에 주택단지 아닌 지역 보시면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정비에 포함될 때는 줄칩니다.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3의 3 이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은 단지 안에 받는 것과 단지 밖에 받는 것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단지 안에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가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3의 3, 면적 4분의 3 소유자 동의받고 단지 아닌 지역은 토지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그 다음에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야 되는데 재건축은 1990년대 재건축은 전원동의였어요. 한 사람이 반대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재건축은 그때 당시 알밖에 있었습니다. 제가 재건축하는 일에도 역시 알밖에 하나 있었죠. 자, 거기에 5층짜리 아파트인데 11평짜리입니다. 11평. 자, 이 사람이 43살짜리 노총각에 무직에 전직 고시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노모하고 딱 둘이 가족. 자, 이 11평짜리 가격이 그때 당시 감정가 한 1,000만 원, 제가 기억에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000만 원 채 안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800, 9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 혼자 반대를 하고 전원 동의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 자기가 있는 이 동은 철거 못하도록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해놨습니다. 자, 그래 해놔놓고 2년을 버팁니다. 2년을. 자, 그러니까 2년 동안 공사 못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합이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얼마 주면 이해하겠노. 그래 얼마까지 준다했느냐. 7,800만 원 주겠다 했어요. 7,800. 그때 당시 돈으로. 그럼 7,800이면은 자 34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고 자 안에 가구고 뭐고 다 비치하고 돈 남는 돈이야. 7,800이면 예. 아 이거까지는 나 택도 없다. 그 재판을 결국 하게 됩니다. 재판하는데 판사 물으니까 얼마 달라느냐. 그때 당시 돈으로 5억을 달랍니다.
5억이면은 자 아파트 34평짜리 그때 당시에 5, 6천만 원 했습니다. 분양가가. 그러니까 10개 정도 살 수 있는 돈. 지금 뭐 울산에서 10억 하죠? 10개면 얼마? 예, 100억 정도를 달라 이 뜻이에요. 지금 돈으로. 그러니까 그럼 이 아파트는 지금 돈은 얼마쯤 하느냐? 한 3, 4천밖에 안 해요. 이거 들고 100억 달라 이거.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법이 전원동의가 돼 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판사가 쓸떡쓸떡해가 3억 줍니다. 지금 돈으로 약 60억 줍니다. 성공했죠? 예. 성공했죠? 이거는요, 이런 돈은 너무 피눈물을 빼앗은 돈이기 때문에 엄청난 뒤탈이 옵니다, 이거는. 예.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돈 3억을 조합원들이 줬겠죠? 2년 동안 공사 못한 거 비용을 조합은 다 떠안았어요. 자, 그러니까 뭐 적어도 20억 이상의 손실을 조합원이 떠안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돈 20억이면 5억이 100억이니까 20억 같으면 한 4, 500억의 손실을 떠안아 버렸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그랬어요. 돈 주면서 니는 보이면은 죽여버린다 했어요. 아, 그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예. 가만 안 둔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준하고 야반은 도주를 했어요. 자기 모친 딱 얻고 가벼운 그거만 딱 몇 가지만 들고 나머지 버리세요라고 붙이나 않고 야반 도주합니다.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예. 그리고 그거는 그냥 우리 단순히 니 뭐 협박조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정말로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안 둔다고. 예. 자, 그 길로 야반 도주하고 난 뒤에 주민등록 이전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결국은 도망다니겠죠. 그 돈 들고 어디 은행에 돈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 돈 들고 산천을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 돈 다 뺏기든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삶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고 아마 어찌 된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됐다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경찰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있었겠죠. 이 주민등록 남바 그 사람들이 계속 조회합니다. 조회가 그 행동조 있죠. 추적조에게 계속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추적해라고. 자, 결국은 저 돈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못 살아요. 저런 돈은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너무 피눈물 나는 돈을 뺐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럼 여기에만 이랬겠습니까? 전국이 다 이랬겠죠? 예, 전국이 다 이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80% 바꿉니다. 지금 얼마로? 75% 바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설립 후 인가받은 사항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줄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얘기를 하고 시장문서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대통령이자는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의결 없이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이 몇 가지 소개되어 있죠, 밑에. 보충항성 그런 버리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토종 소유자 동의 방법,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라 되어 있죠. 3, 4에 가서 한번 보면 돼요. 자, 그 내용이, 자, 그 다음 페이지 박스까지. 4번에 토종 소유자 동의서 재사용시 특례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 달에 한번 보시고. 옆 페이지 5번에 동의 철회와 효력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는 3, 4일 위에 가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조합은 자격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부터 잠시 쉬었다 합시다.